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어지러움 증세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지럼증, 가볍게 보면 큰일 난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어지럼증을 느껴보셨을 텐데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쉽게 회복되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지럼증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빈혈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골격계 등 신체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뇌신경계 이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영상의학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어지럼증과 그 원인은 어지럼증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다. 대부분은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빈혈이나 혈액순환 장애일 것으로 여기고 만다. 하지만 일반적인 빈혈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지럼증은 최소한 혈색소 수치가 7-8mg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매우 중증의 빈혈에서만 나타난다. 그 전에 몸이 피곤하거나 가슴이 매우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무기력감이나 호흡곤란, 창백증 등의 증세가 먼저 나타난다. 따라서 빈혈로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말초진정 신경계에 의한 요인, 중추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초성 어지럼증으로는 양성체위성 현운증, 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이 있고 중추성 어지럼증으로는 뇌졸중, 편두통, 기타 중추신경장애 등이 있다.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 노인에게서는 뇌졸중이 주 원인이다. 젊은 층에서는 편두통으로 인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꼴이며 혈관기형이나 뇌종양 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뇌졸중을 포함하고 있는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 49세 미만에서는 32%였던 것이 50대에서는 36%, 60대에서는 39%, 70대에서는 51%로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50대 이후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가벼운 증세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 원인, 질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지러움 증세의 대표적인 원인을 알아본다. 1. 양성체위성 현운증.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연 과장팀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환자 284명을 대상으로 어지럼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말초성 어지럼증이 49%, 중추성 어지럼증이 39%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말초성 어지럼증의 원인인 양성체위성 현운증 환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뇌졸중이 22%, 편두통 환자도 12%였다. 이 밖에 시민성 및 기타 어지럼증을 보인 환자가 12%로 나타났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앓는 것은 말초성 어지럼증인 양성체위성 현운증이다. 양성체위성 현운증이란 체위를 변동할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말한다. 머리를 움직인다든지 침대에서 돌아 누울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다. 체위를 바꾼 후 수초 정도 지나 나타나며 약 1분 이하 지속된다. 가끔 심한 구토가 동반되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몹시 심해서 쓰러지는 일도 있다. 하지만 어지럼증의 증상은 심각한 반면에 치료는 간단하다. 이런 종류의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전정기관을 안정시키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어지럼증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간혹 만성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전정기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흔하진 않다. 뇌졸중. 어지럼증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뇌졸중이다. 어지럼증은 누구에게나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심해졌다고 해서 뇌졸중을 의심하진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꼭 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가벼운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두통이 동반되던지 보행장애, 사지 운동기능의 이상이나 감각이상,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나 안면근육의 마비, 감각이상이 있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또 이러한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50대 이후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는 사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가족 중에서 뇌졸중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꼈다면 그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필요하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했다가 지속되면 구급차를 불러서라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일과성에 그쳤다 해도 뇌졸중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수평 반골이관 이석증.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반골이관에 빠지면서 신경자극에 의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것을 이석증이라고 한다. 특히 수평 반골이관에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 반복되는 어지러움증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석증의 위치가 수평 반골이관이어서 재발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평 반골이관 이석증은 평형기관의 기능 저하에 의한 2차적인 변화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평 반골이관 이석증에 의한 어지러움증이 의심되면 단순 이석증 치료뿐 아니라 평형기능 회복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한다. 4. 기립성 어지러움증. 자세 변화에 의한 어지러움증 중에서 혈압의 변화, 심장박동의 변화에 의한 경우도 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에는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압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되는데 기립성 빈맥과 같이 자율신경 기능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이석증과 혼동되기도 한다. 어지러움증 원인 검사로서 자율신경 기능 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벼운 현기증이 진정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으셔야 하는데 난청이라면 서둘러 치료해야 하니 신속하게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려요. 특히 현기증과 동시에 격렬한 두통이 오고 물건이 두 겹으로 보이고 한쪽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말투가 어눌하고 현기증 직후 의식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의심돼 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진찰을 받으셔야 해요. 증상이 갑자기 시작했다가 지속되면 구급차를 불러서라도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일과성에 그쳤다 해도 뇌졸중 전조 증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어지러운 증세를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과 증세를 면밀히 체크하시어 큰 아픔을 당하는 불행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 100세 건강을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요. 감사합니다.